네, 19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92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 겁니다. 앞서 여야는 이번 탄핵안 가결 조건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탄핵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로만 본다면 탄핵안은 과반인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지만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과반을 주장한 민주당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우 의장은 탄핵 소추 의결은 직계 파면을 요구하는 거라며 한대핵의 직은 엄연히 국무총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학계와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또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국회 의사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표결에도 불참한 거죠? 네, 탄핵안이 상정된 뒤에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과반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를 외쳤습니다. 또 의장 사퇴와 직권 남용 구호를 연호하며 표결엔 불참했고 이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분의 2, 그러니까 찬성표 200개를 채우지 못한 탄핵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대핵을 향해 직무를 이어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찾아 여당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며 우 의장이 야당의 무차별 탄핵 소추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에도 나설 거로 보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여당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거로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덕수 총리가 출입기자단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밝혔던 기존 입장과 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명도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또 기존의 국무위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현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요. 네,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한 총리의 입장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복대 총리실 관계자의 문의해본 결과 이곳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야당에서 조건부로 탄핵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예견된 분위기는 있었지만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실무 관계자들은 보고 책임만 바뀔 뿐 해오던 업무는 문제 없이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 이곳 정부 서울청사로 정상 출근해 직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곧 퇴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 정지일 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심판 결론이 나오기까지 직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이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동시에 맡게 되는 초유의 상황인 셈인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과 내년 1월 1일이 시한인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도 이 최상목 장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 장관이 두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최 장관은 다른 장관급 국무위원들과 진행한 임시 간담회 이후 입장을 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존과 같이 경제와 민생 또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대외 신인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선택지들이 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행 업무를 곧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최 장관의 대행 업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두고 현재 총리실 등과 구체적인 소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상목 장관도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행 기간에 대통령실 수석으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청취했듯 일단 명목적으로는 이곳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이 이 최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주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탄핵을 예고한 만큼 이마저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선 몇 주에 걸쳐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가 중단되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가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선 헌법에 국회 선출권이 명시된 만큼 대통령에겐 형식적인 임명권만 있다는 법학자의 해석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서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지만 윤 대통령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동맹국에서의 혼란은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싱크탱크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이견이 있다며 탄핵소추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학자들의 엇갈린 의견이 있다며 계엄령으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원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올해 아시아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곧 취임할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인 만큼 제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사유 역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발간한 주석엔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행되는 공직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권한대행이 공식 직함이 아니고 선출 권력도 아닌 만큼 탄핵소추엔 의원 151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정족수 기준을 높이려는 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탄핵을 완수하려고 하는 국민적인 바람과 반대에 있는 의견들이라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 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적만 봐도 탄핵 사유가 되는 불법, 위법 사안이 차고 넘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예로 든 주석상 권한대행의 본래 직무 중 벌어진 위법 행위는 본래 신분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담겼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나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해석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실은 의결 정족수를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인데 기준이 200일 경우에도 여당 이탈표 8명만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만큼 그 규모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대행 탄핵소추 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야당 일각에선 연쇄 탄핵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한대행 탄핵 표결 이후 전국 수습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